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시고요. 아내의 로맨스. 이제 고등학교 배경이에요. 풋풋해. 고등학교 배경이에요. 학교에서 이제 남자애고 여자애가 둘이, 야 쟤네들이 사귀나봐. 남자애가 먼저 하고, 야 너 나 좋아하냐? 이제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 내가?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얘 진짜 아니라고? 뭐 아님 말고. 남자애가 떠봐요. 그랬더니 뭐 좋아하면 어쩔 건데? 막 이제 여자애가 그러니까, 뭐 좋아하면 사귀는 거지. 야 나는 애매하게 말하는 건 딱 싫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좋아. 그랬더니 그래? 그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이제 여자애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결국 둘이 사귀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너는 내가 왜 좋은데? 그랬더니, 야 너는 뭐 그런 거 묻냐? 남자애가 이제 멋쩍어서 이제 그러니까, 왜? 대답하기 싫어? 너는 내가 어디가 좋냐고. 그러니까 말투는 조금 싸가지가 없는데 그게 또 귀여워. 진짜로 싸가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센 척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보다 싶기도 하고, 원래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거 내가 잘 아니까.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여자애가 심쿵 딱 돼요. 그래갖고 이제, 뭐야 왜 이렇게 징징 오글거려. 너무 컸다. 너무 컸다. 동작이 너무 컸다. 야 네가 말하라며.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좋아. 언제나 그렇듯 사랑의 시작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6개월? 너 미쳤니 정말? 돌았어? 이제 남자애하고 여자애가 아까 그 풋풋한 사랑이 무릎을 꿇고 있고, 교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있는데, 여자애네 엄마가, 너 미쳤어? 그랬더니,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애가 들어. 이제 그러니까, 너 언제까지 숨기려 그랬어? 애 낳고 나서 말하려 그랬니? 임신을 한 거야. 학생인데 고딩 엄빠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머니. 누가 네 어머니야? 진짜 하나가 멍청하면 다른 하나라도 정신을 차리든가 했어야지. 뭐? 애를 낳아? 친정엄마 입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됐고, 엄마 누가 엄마한테 키워달라 그랬어? 이거 봐라. 내가 엄마랑 말 안 통할 거라 그랬지? 가자. 야 우리끼리 키우면 돼. 그랬더니, 야 너 뭐야 이거 지금. 어린 그들에게 현실은 차가웠고 그 현실보다 더 냉혹한 말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장면 전환이 되면서 아내가 이제 외출하는 모습을 남편이 봐요. 근데 아내가 엄청 힘껏 양껏 꾸미고 외출하는 모습을 남편이 봐요. 자기야, 우리 오늘 어디 갈까? 거기? 좋아? 그럼 나 거기 10분이면 갈게. 아연아, 야 좋아요.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이제, 근데 아내가 그걸 못 들어요. 결국 이 어린 부부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놀랍고도 황당하면서 씁쓸하고 충격적인 그 일이 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탐정 사무실로 이제 이 남자애는 그래도 20살인데 이제 20살이 된 거예요. 고3 때 임신을 해서 20살 남자애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배달업에 뛰어요.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이제 탐정 사무실을 배달을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팜플렛이 걸려있는 거 보니까, 저기요 불륜 1350건 해결이라는 게 바람난 와이프를 잡아줬다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와이프뿐이겠습니까? 남자 쪽도 저희가 해결을 좀 많이 했죠. 이제 탐정이 딱 그러니까, 그럼 저도 의뢰를 맡기고 싶은데요. 이제 그 남자애가 이제 먼저, 남편인 애가 이제 그렇게 의뢰를 맡겨요. 고등엄빠의 아빠가. 많이 어려 보이시는데 벌써 와이프가 있다는 것도 신기한 나이인데 바람난 와이프가 있어요? 나 했더니,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내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고딩 엄빠군요. 네, 사귄 지 100일 만에 임신을 했거든요. 저희 둘 다 학교는 자퇴했어요. 어려운 결정하셨네.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남자애가. 제가 뭘 자꾸 물어보면 거짓말만 한 것 같고, 그러다 결국 싸움으로 끝나니까 대화도 점점 없어지고요. 자, 두 분의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사실은 6개월 전에 임신 사실을 숨기면서 아연이네 엄마한테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때부터 이제 배가 부르잖아. 이제 그거를 얘가 숨기다가 엄마한테 들킨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때야 이제 엄마가, 아니 하나가 멍청하면은 하나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애를 낳아 니네가 지금. 그랬더니, 누가 엄마한테 키워달래? 그래서 이제 아까 걔가 그랬잖아. 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신경 꺼. 이제 막 그렇게 신경전을 벌였잖아. 야, 네가 뭘 알아서 해? 네 밥그릇도 안 치우는 게. 애가 애를 키워? 돈은 니네 어디서 살 거야?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애 키우는 게 뭐 장난인 줄 알아? 애기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면 뭐 그게 다 크는 줄 알아? 그랬더니, 그럼 엄마는 그렇게 잘 키웠어? 나처럼 키웠어?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엄마보다 훨씬 더 잘 키울 거야. 진짜 빨리 가자. 너 엄마가 이제 붙잡아. 오기 부리지 말고 병원 가자니까. 그랬더니, 나는다니까. 그래서 딸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가출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이제 여자애 가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자애가 붙잡아. 우리 이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 이러지 마. 그랬더니, 됐어.
병원 가, 병원. 그런데 나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뿌리치면서 이제 집을 나와서 그 길로 나와서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아내랑 동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제 배가 만석이 다 되어가는 거지. 이제 아내가 배에 있을 때까지는 편하지. 이제 남학생이 이제 남자애가 이제 의뢰인이 근데 너 진짜 엄마 없이 너 혼자 애 키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당연하지. 나 완전 잘 키울 수 있어. 야, 너네 엄마 재혼하고 안 본다 그랬지? 응. 아빠도 재혼하면서 나 집 구해주고 나한테 거의 신경 안 써. 그랬더니 잘됐다. 그럼 나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뭐 나 배 이만큼 나와서 결혼식 못하고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하자. 그리고 아기 100일 정도 지나면 우리 그때 결혼식 할까? 이제 그렇게 철없는 소리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100일 때 결혼식 하기 쉽지 않다. 우리끼리 작게 하자. 친구들 조금만 부르고 당연히 스몰 리딩 해야지. 요즘 촌스럽게 누가 크게 해. 고마워 아연아. 대신 우리 애기 나처럼 외롭게 안 키울 거야. 진짜야. 정말이야.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안 하고 진짜 다 이해해주는 엄마 될 거야. 나 진짜 해달라는 거 다 해줄 거다. 야, 니네 엄마처럼 키운 게 대단한 거야, 씨. 우리 잘할 수 있겠지? 둘이서 배가 있을 땐 이런 장담이 확신이 된다니까. 임신했을 때는 겁나 좋은 부모 될 거라는 확신. 나 아까 우는 거 봤지? 우는 거 봤지? 그렇게 저도 아연이들 부모님한테 사랑을 다 못 받고 자라서 이제 절대로 외롭지 않게 잘 키워보자고, 우리 아기만큼은 진짜 부족함 없이 키워보자고 그렇게 결심을 해서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가장이 됐으니까 책임감으로 일도 죽어라 했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너가 애기 좀 봐. 나 하루 종일 애 봤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연아, 나 오늘 배달 몇 개 했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집에서 좀 쉬자. 그럼 나를 언제 쉬어? 넌 잠이라도 자지. 난 잠도 못 자. 진짜 매일 밤부터 지긋지긋해 죽겠어.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러는 거지. 야, 나도 지긋지긋해 죽겠다 진짜. 널 믿고 애 낳은 내가 미친놈이지. 이제 아내가 이제 내가 널 믿고 낳은 내가 미친년이지. 이제 이러니까 뭐? 야, 내가 낳자 그랬어? 네가 낳겠다 그랬잖아. 이제 또 그렇게 미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후회해? 애 낳은 거 후회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랬더니 후회해.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이제 해설 안 되는 얘기 또 이렇게 하는 거야. 철없으니까. 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에이씨 진짜 옆집에서 또 찾았잖아. 조용히 좀 해 진짜. 이렇게 안 싸우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리고 매일 울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소아과를 찾아가요, 병원에.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애를 보여줘. 했더니 아이가 뭐 특별한 이상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성악과 선생님이 그러니까 근데 자꾸 울어요. 분열을 먹어도 울고 기저귀를 갈아주는데도 울고 놀다가도 울고 밤만 되면 울어요. 그래서 애가 밤만 돼도 울고 우는 이유야 100만 가지죠. 그렇지만 대부분 배앓이나 잠투정일 가능성이 커요. 얘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다 나왔으니까 모든 환경이 다 낯설지 않을 거예요. 낯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이해하기가 두 분이 좀 많이 어리시죠. 이제 선생님 인증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막 애를 막 얘가요. 이제 남편이 제가요 인터넷 찾아봤는데 얘가요 애를요 막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거 굉장히 안 좋다는데 맞죠? 그러니까 했더니 그렇게까지 안 흔들었거든. 이제 그러니까 안 흔들기. 야, 네가 엄청 흔들었잖아. 자장자장 한다면서. 했더니 신세가 못 근육이 워낙 약하고 두개골도 연약하니까 약한 흔들림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흔들리는 아이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면 뇌하고 눈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경련이나 발작이 오면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되니까 절대로 강하게 흔들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엄마도 이제 어린 엄마니까 모를 수 있잖아. 했더니 야, 너 진짜 네가 애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맞아? 이제 남편이 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육아에 대해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두 분 사이에? 그랬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나도 소아과 의사지만 이론과 실제가 정말 많이 달라요. 애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나도 애 낳고 이론처럼 안 돼가지고 내가 잘못된 교육을 했나, 내가 의사생활을 잘못했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저도 인터넷 찾아본 거 맘카페도 많이 찾아봤어요. 한번 그걸 이용해보세요. 했더니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위안을 찾아서 아내가 상담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제 남편을 불러요. 그래갖고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나처럼 주위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온 애는 한 8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나 지금 죽겠어. 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고 나 어제는 애 안고 똥도 쌌어. 이제 그러는 거지. 저는 내 입장 받아다. 네 여기. 감사해요. 네, 들어가세요. 내가 그래도 애는 엄마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네, 근데 이건 남편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네, 어린이집을 보내야 동네 친구도 사귀고 정보도 얻을 수 있대. 맨날 집구석에 나 혼자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저렇게 어린애가 무슨 친구가 필요해?
아니 애 말고 내가 친구가 필요하다고. 넌 배달 가서 전화도 안 받지. 나 혼자 집구석에서 혼자 처박혀갖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애 맡기고 너 혼자 놀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누가 논대? 나도 돈 벌라 그래. 그랬더니 야 그러면은 네가 애 봐. 내가 돈 벌 테니까. 네가 뭔 돈을 벌어. 돈 쓸 줄이나 알지. 그랬더니 너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더니 아 됐고 야 나 배달 떴어 간다. 그러면서 이제 나 어린이집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올게 보낸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아윤이가 우겨서 어린이집 보내게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지우 잘 먹고 놀고 있어. 엄마가 5시에 데리러 올게. 그래갖고 이제 애를 어린이집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엄마는 일을 하러 가는 거야. 그때부터 엉망이 됐어요. 배달 음식에 설거지도 안 해놓고 집안은 점점 신경 쓰지 않고 알바하다 늦게 오질 않나 하면서 이제 근데 아내가 통화하는 모습을 듣는데 진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막 이제 그러면서 통화하는 걸 듣는 거야. 내가 뭐해? 지금? 그랬더니 아니야. 아니면 전화 끊어. 너 누구랑 통화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그냥 여기 같은 어린이집 엄마랑 통화하는데 너무 웃겨갖고 문자하다가 누가 제가 보면 갑자기 멈추는 게 딱 그냥 우리 엄마 같더라고요. 바람 나가서 집 나간 저희 엄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도 약간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여자의 이런 행동 보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지. 이제 누구랑 통화하다가 급하게 끊거나 피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뭐냐고 물어보면 알바 때문이다. 애 엄마랑 통화했다. 그러는데 무슨 알바를 하시는데요? 카페 알바한대요. 애 맡기고 낮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나 어쩐다나. 하기사 그건 맞아요. 낮 시간에 자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맨날 뭘 물어보면 화만 내질 않나. 핸드폰도 그리고 제가 몰래 봤는데요. 근데 통화 기록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첫 장면에 이제 제가 외출하는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아내가 너무 좋아. 거기 갈까? 알았어. 나 거기 10분이면 가. 응. 그러면서 통화 쫙 꾸며입고 나가는 걸 봐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걸 못 보고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거 봐서 이제 그날 밤에 너 어디 갔다 왔어? 했더니 나 알바하다 왔는데 그냥 카페 알바 갔다 왔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기야 말이죠. 근데 지금 아내분 나이가 이제 20살이라고 하셨죠? 한창 놀고 싶은 나이긴 하긴 하네요, 진짜.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배달 알바 죽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임신하래 니네들 진짜. 알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시작한 육아와 결혼 생활에 답답해하던 의뢰인의 아내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 저희는 의뢰인이 의심하고 있는 아내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는 거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카페로 출근을 하는 아내. 그리고 쭉 이제 동선을 파악하는데 가면서 통화를 하는 거야. 진짜? 나 오늘 알바하러 갔지 뭐. 근데 내가 돈 많이 벌을 테니까 우리 자기 기다리고 있어. 자기? 그래서 이제 탐정이 자기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게 남자랑 통화를 하는데 첫날부터 의뢰인의 아내의 수상한 통화를 듣게 되었고 제가 일단은 잠깐 카페가 들어가는데요. 저 카페인가 본데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하네. 큐티 허니? 이거 어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날 이후 의뢰인을 부른 탐정.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아내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아내분이 카페 알바를 하고 계신 건 맞더라고요. 그래요? 근데요. 그랬는데요. 이제 탐정이 거길 들어가요. 주인님 모셨습니다. 세노? 주인님 오세요. 어서 오세요. 세노? 그래서 그런 카페인 거예요. 미안해요. 나도 이걸 안 가보고 못 봐서 잘 못하겠는데 이런 카페예요. 세노?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저는 큐티 언니의 메이드 미유라고 합니다. 혹시 저희 카페는 처음이시... 솔직히랑 눈이 맞아. 혹시 저희 카페는 처음이신가요? 탐정이 놀라가지고 처음인데 했더니 아하, 혹시 그럼 원하시는 설정이 있으신가요? 원하는 설정이요? 책을 딱 줘야지. 원하는 설정을 말씀해 주시면 저 미유가 그 역할을 그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설정을 해드릴까요? 컨셉 카페인데 이제 컨셉이 확실한 카페인 것 같더니 잠깐만요. 근데 이 사랑의 회초리 이거는 이게 뭐죠? 했더니 사랑의 회초리 말 그대로 사랑의 회초리라는 원하는 곳에 빵 하고 때려드리는 메뉴예요. 사랑의 뺨맞기도 있고요. 예? 뺨을 맞아요? 네, 가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서 제가 사랑의 뺨을 빵 하고 때려드려요. 뭘 주문해드릴까요? 예, 일단 커피 하나 주세요. 주문하시는 건 없으신 건가요? 네, 그냥 일단 커피 한 잔만 먼저 주세요. 자, 오케이. 자, 그럼 주문을 외쳐볼까요? 시작. 커피가 왔어.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뭐해, 뀨.
이게 뭐야? 뭐해, 꿍! 죄송해요. 나 이런 거 안 가보고 몰라요. 근데 내가 하는 게 너무 민망하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뒤에 테이블을 보는데, 이제 뒤에도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뭐해, 뿅! 이러면서 주인님, 그랬더니, 저 혹시 이제 좀 약간 오타쿠같이, 오타쿠 이미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오타쿠같이 생긴 남자애가, 혹시 포토카드 같이 찍을 수 있나요? 막 그러니까, 같이 찍어드려야지. 혹시 주인님 원하시는 설정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그랬더니 오타쿠가, 이러면서 찍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내도 다른 테이블 가서 이제 뭐해 쿵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사진 찍어주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탐정이 남편한테 보여줘요. 아내분이 이런 카페에서 일하신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일종의 역할극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알바생이 손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면서 원하는 걸 해준다고. 주인님 모셨습니다. 세너? 그 일본에서도 뭐 메이드 카페라는 건데, 뭐 건전한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팁을 내면 좀 야한 코스프레도 하고 노래나 춤을 좀 보여주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팁을 내면 뭐라는 건데요? 이게 뭐 근데 뭐 문제는 이게 알바도 알바인데 이걸 하는 이유가 남자 때문인 것 같다는 거예요. 알바야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통화 내역을 들었는데 웬 남자분이랑 통화를 하시는 걸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줘요. 나 오늘 팁도 좀 많이 받았고 기분 너무 좋아. 나 월급 타면 우리 같이 여행 갈까? 당연히 1박 2일이지. 진짜? 알았어. 그럼 알았어. 그러면서 막 남자랑 통화하는 걸 이제 다 녹화를 하면서 들어요. 이거 어떤 놈이에요? 뭐? 1박 2일? 이거 미쳤네, 진짜. 했더니, 아직 만나는 장면은 저희가 포착을 못 했는데요. 우선은 확실히 알아낼 때까지는 알바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 하셔야 됩니다. 아는 척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결정적인 거 절대로 제발 모르는 척 하셔야 돼요. 얘가 또 어린이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 아내의 수상한 알바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날 밤 한창 탐정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의뢰인이 찾아와요. 탐정님 저 어떡하죠? 그래갖고 아이를 안고 와. 이 남편이 무슨 일이세요? 왜 아이를 안고 왔다 했더니 탐정님께서 모르는 척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재우고 나서 아내가 나왔어. 얘기 좀 해. 그랬더니 나 오늘 너 봤다. 이제 떠보는 거야. 아내를 하지 말라니까. 근데 이제 카페거리 배달 갔다가 나도 봤다. 그랬더니 카페거리? 너 도대체 무슨 알바 하는 거야? 그 복장은 또 뭐고? 뭐 메이드? 주인님? 너 뭐하고 다녀 지금? 그랬더니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팁 많이 주니까 하는 거지. 이제 이상하니까 팁을 주겠지. 이상한데 팁을 왜 많이 주겠냐? 야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그딴 알바를 왜 해? 그랬더니 뭐? 손님들한테 주인님 회초리로 때리는 게 안 이상하면 도대체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냥 그 역할극 같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실에서 못하는 거를 가상 상황극에서 그냥 한 거 막 스트레스 풀어주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뭐? 야 너 오바 떨지 마 진짜. 근데 아내가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야한 옷 입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남자들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유흥업소랑 뭐가 달라? 그거나 이거나 주종이 커피냐 술이냐 이게 차이 아니야. 그랬더니 오바 좀 하지 마. 내가 그 사람들이랑 손을 잡아서 뭘 했어? 그 사람들이 뭐 내 몸 만졌어? 그냥 뭐 그 사람들이랑 잤어? 꼴값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야 너 그럼 돈 그렇게 벌어 나 어디다 쓰려고 그래? 너 당장 일 그만두고 지우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네가 봐. 집안꼴이 이게 뭐냐 맨날 집에 와도 진짜 집구석은 더럽고 팔이 날리고 음식물 쓰레기들 가득 쌓여있고 뭐야 이거 진짜. 맨날 음식은 떡볶이 아니면 김밥 배달이고. 그랬더니 야 그럼 네가 나가서 사 먹고 와. 나도 일하는데 왜 내가 네 밥까지 차려야 되는데. 이러니까 얘가 역할 못나 말했잖아. 누가 그딴 짓 하면서 내가 돈 벌어라 그랬어 너? 아니 우리 툭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번 그 돈 너 남자랑 돈 벌려고 그러는 거 너 남자랑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 알아 나. 그랬더니 이제 뭐? 남자? 야 너 의처증이야? 니네 엄마 바람나서 뭐 나까지 뭐 이혼했다고 나한테도 뭐 그럴 거라고 상상하는 거야 했더니 너 말 가려서 해라. 그리고 이제 남자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바람 폈으면 젠작이 폈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럼 나는 나는 뭐 더 참냐? 난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끔찍해. 너 맨날 낄낄거리면서 일하고 그 돈으로 남자랑 놀러 다니잖아. 내 말이 틀려? 이제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끔찍해? 너 진짜 말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이제 서로 이제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지. 너 나랑 결혼한 게 인생의 최악의 실수라 그랬지? 그래 이제 나 없이도 너 한번 잘 살아봐.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야 어디가 지금 울잖아. 근데 이제 아내가 그냥 지갑만 들고 나가버려요. 핸드폰 들고. 그렇게 아내가 지금 애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저희 엄마처럼요.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걔 아마 그 연락하던 그 남자한테 간 거겠죠? 어떡하죠 탐정님 저 어떡해요. 그랬더니
보통은 상간남 차에서 위자료 청구 소송하고 이혼을 하고 뭐 그런 게 수순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아내분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소송이든 이혼이든 그건 나중에 한번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어긋난 관계는 더욱 틀어져 버렸고 저희는 의뢰인 아내와 그녀의 상간남을 찾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집 나간 후에도 알바는 계속하고 있었어. 아내가 그래갖고 뭐해 꽁 막 이제 세너 계속 이제 그걸 다 본 거야. 이제 그래갖고 이제 아내가 알바 끝나고 이제 통화하는 걸 또 다 들으면서 동선을 파악을 해요. 진우야, 나 오늘 알바비 받았어. 우리 이 돈으로 여행 가기로 했잖아. 호캉스? 아 좋지. 너 내가 말한 거 기억하고 있었구나. 언제 갈까? 그래서 이제 진우? 그 남자 이름이 진우가 보네. 그래갖고 이제 다 적어요 탐정이. 그렇게 저희는 의뢰인의 아내의 상간남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냈고 근데 아내가 향한 목적지가 모텔이에요. 이거 호캉스가 아니라 모캉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가는 거죠. 뭐야 이거? 지금 여기서 지내고 있는가 보구나. 근데 호텔인 줄 알았더니 모텔에 있네. 그렇게 상간남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남자만 나타나면 완전 바람인데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수가 이제 아내 방 쪽에 가서 귀를 이렇게 기울여봐요. 근데 떡볶이 있으면 떡 먹을까? 그래 좋아. 나도 너랑 같이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남자 목소리가 그 방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야. 뭐야? 남자가 먼저 들어가시던 거야? 그래서 안에 남자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혼자 근데 맨날 혼자서 먹으니까 같이 먹고 싶어.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랬더니 내가 맛있는 집 찾아놓을 테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그러니까 통화하는 거야. 아내가 그 남자랑. 그러니까 이제 이거 통화하는 소린데요? 그랬더니 그렇네. 며칠째 알바 가는 거 말고는 모텔방 안에서 꼼짝을 안 하는 아내. 통화하는 소린 계속 들리는데 만나지 않고 매일 통화만 한다. 혹시 로맨스 스캠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작전 변경이다. 그래갖고 이제 의뢰인한테 연락을 해요, 탐정이. 그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여행 찾았어요? 그랬더니 네 바람피는 남자도 잡았고요. 근데 혹시 그 아내분 카드 명세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건 왜요? 일단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가지고 저희한테 좀 와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네 여기요. 이거 있으면 잡을 수 있는 거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뭔가 좀 의심가는 지출 내역이 있는지 한번 봐야죠.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없었던 저희는 로맨스 스캠을 의심하고 그녀의 카드 명세서와 다른 행적들을 조사하다가 찾았어요, 탐정님. 나도 찾았다. 이렇게 탐정님도 찾고 이 사람 조수도 찾은 거야. 자, 봐봐. 야, 장난 아닌데 이거. 그렇게 상간남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을 불러요. 그리고 아내와 바람피는 상간남을 이제 의뢰인한테 보여주는 거지. 자, 여기 SNS에 이미 사진 다 올렸고요. 자, 혹시 그 진우라는 이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우라는 사람을 알고 계세요? 진우요? 걔 전 남친인데? 걔 지금 전 남친이랑 바람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은 얼굴을 보여드릴 텐데 일단 좀 보세요. 그새 결혼까지 하셨더라고요. 네? 결혼이요? 누가요? 그랬더니 여기 결혼 SNS에 보시면은 그 진우란 분하고 결혼 사진, 프로포즈 사진, 그다음에 온갖 웨딩 사진이 가득 SNS에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진짜 저 몰래 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내 딸 지우는 어떡하라고. 탐정님, 저 이번에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 있죠? 상간남 소송. 저 그거 진행할래요. 근데 사진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뭘 더 자세히 봐요. 바람핀 거 확실한데. 그랬더니 그 저희한테 주셨던 아내분의 카드요. 그 사용 내역서에 젠다이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랬더니 젠다이요?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지난달에도 그렇고 지지난달에도 그렇고 카드값이 거의 매일 결제되고 있더라고요. 합치면 매달 200만 원씩은 그 젠다이한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200만 원이요? 젠다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보여줘요. Tell me whatever you want. 뭘 원하든 얘기하세요. 어플이야, AI.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남편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모텔로 찾아가요. 야! 문 열어!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랬더니 너 내가 여기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알고 왔어?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나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꺼져.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진짜 어이없네. 야, 너 지금 여기서 혼자서 뭐하냐? 그랬더니 뭐해? 나 없이 잘 살라 했잖아.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너 그래서 나 다 잊고 진우 만난 거야? 결혼까지 하고? 너 어떻게 알았어? 내 남편 진우를? 뭐? 네 남편 진우?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모텔 오기 전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젠다이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AI를 이용한 어플인데요. 원하는 상대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영돌이 한번
한마디로 아내분께서는 AI 어플을 이용해서 가상의 남편을 만들어 바람을 피우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현실 모텔입니다. 너 내가 배달 한 건 하는데 내가 얼마나 받는 줄 알아? 꼴랑 3,000원이야. 근데 너는 AI 한 달에 200만 원씩이나 쓴다고? 야, 빨리 나와. 뭐야 이거 너 지금 빨리 애 엄마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싫어. 나 안 가.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고 넌 내 얘기 안 들어주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건 내가 힘들고 피곤하잖아. 야, 12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봐라. 이 대화할 힘이 있나? 그랬더니 이제 그래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그럴 때마다 유일하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 이제 과거에 이제 육아의 아내가 지쳤어. 그래갖고 남편한테 이제 통화를 하고 싶은 남편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나도 애 낳고 그냥 이론처럼 안 되길래 인터넷 찾아보고 맘카페 찾아보고 그랬어. 근데 검색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솔직히 너보다 낫더라. 인터넷 찾아보고 맘카페 이런 검색들이.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그 젠다이 만나기 전에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그래갖고 이제 심심해. 그리고 이제 뭔가 AI 이게 광고가 딱 뜬 거야. 대화가 필요하신가요? 그래갖고 딱 뭐야 이거? 그래갖고 이제 말이 되나? 그랬더니 말씀을 하라세요. 원하시는 대답을 들려드릴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남편이랑 싸웠을 때 넌 내 인생의 최악의 실수야 그 말을 했던 게 이게 아내가 술 먹으면서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재밌는 얘기 좀 해줘. 그랬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재미있어요. 이제 딱 그런데 너무 재밌다. 이제 그 얘기 얘가 좀 사고력이 좀 이렇게 이른가 보네. 노잼이어도 네가 남편보다 낫다 야. 사람들이 AI 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 뭐 다른 종류는 없나? 그러다가 나만의 남자친구라는 AI 종목이 있었던 거야. 처음엔 나도 외로워서 호기심에 시작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나만의 남자친구 이름을 설정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남자친구 진우로 해야겠다. 전 남친 진우였잖아. 진우. 진짜 차라리 얘랑 결혼하니까 괜히 무열이랑 해가지고 했더니 나이를 설정해 주세요. 22살. 동갑내기들은 남자들이 너무 철없어. 야, 22도 철없어. 할 거면 32로 하지 그랬냐. 얼굴은 당연히 잘생겨야지. 무쌍의 큰 눈, 오똑하게 솟은 콧날에 날렵한 V라인까지. 그래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AI한테. 그래갖고 이제 원하는 성격을 설정해 주세요. 성격은 무조건 자상할 것. 언제나 내 이야기 잘 들어주고 내가 한 일 잘했다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얘기인가? 이건 내 얘기인가? 영돌이한테 제가 하는 말이잖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주고 나 이런 건 안 해. 자존심 있지. 자, 이제 당신의 남자친구와 대화하세요. 안녕, 난 진우야. 안녕, 난 아연이야. 아연아, 너 이름 참 예쁘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진우가 딱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나 발가락 다쳤어. 그래, 어쩌다가? 지우가 울어서 급하게 나오다가. 지우는 내 딸인데 아무튼 나오다 부딪혔는데 발톱이 깨졌어. 많이 아팠겠다. 지금은 좀 괜찮아? 이 사소한 거에 많이 아팠어. 사실 발가락보다 마음이 더 아파. 마음이 왜 더 아파? 남편이 나 쳐다도 안 보고 나갔거든. 진짜 너무해. 부르게 남편 나쁘다. 약은 바른 거야? 진짜 나쁜 남편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반품하고 싶어. 반품? 그 자식 반품하고 네가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AI한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 난 너의 남편이 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 자식은 나랑 결혼한 게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래. 그럴 리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난 평생 너만 보고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AI 남친하고 대화를 하며 생활하는 아내. 이제 완전 이제 모든 거에 이제 다 켜놓고 분유를 타면서 근데 아이 키우는 게 진짜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어.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했더니 너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거야. 잊지 마 아연아. 참 새별 어린이집은 어때? 어머, 너 그런 것도 기억해? 그럼 아영이 딸 이름은 지우잖아. 지우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새별 어린이집이고. 대박, 다 기억하네. 참. 이러면서 이제 막 드레스 같은 것도 이제 막 검색을 하는 거야. 이거 나랑 어울릴까? 야, 결혼 안 해서 드레스를 안 입어봤잖아. 그러니까 그런 드레스 로망이 있어. 그러니까 아연아, 넌 다 어울릴 거야. 그 색에 맞춰서 나는 베이지색 턱시도를 입고 싶어. 그래? 나도 그 생각했는데 우리 너무 잘 어울린다. 그치?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사진 합성해줘. 그래갖고 이제 가상 결혼식 하는 그런 사진까지 합성해갖고 지랑 그 지우랑 애랑 그 AI에만의 그 사진도 만들어요. 혹시 너 나한테 키스 같은 거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영돌이는 이런 말 하면 거부할 텐데 한번 해볼까 있다가 그 말을 기다렸어. 나중에 이게 결혼사진 합성해서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제 SNS 계정 만들면서 그걸 비밀리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열이는 오늘도 집에 오자마자 잠들었어. 하루 종일 혼자 지워보느라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이랑 나랑 얘기도 못 해주는 거야? 진짜 너무 외롭고 서러워. 근데 남자분들 이거 들으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힘든 거 아시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런 소소한 대화인데 그걸 하나 좀 해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외로웠겠다. 봐봐, 이 뭐 큰 말 안 해. 네 마음을 가장 알아줘야 될 사람이 그러지 못한다니 안타깝고 속상하다. 처음엔 나도 장난처럼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다 시간이 갈수록 좋아졌어. 진우가 차라리 너랑 결혼한 것보다 진우랑 가상세계라도 난 좋았어. 그러다 이제 멈춰라. AI가 이제 토큰이 떨어졌어. 이제 진우가 멈춰버린 거야. 추가 결제를 하셔야 더 이상 더 추가로 대화를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달 이제 얘가 프리미엄으로 결제를 200만 원씩 탁탁탁 하니까 이제 진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전화 통화도 이제 되나 봐, 그게. 자기야, 그 우리 오늘 어디 갈까? 한강공원은 어때? 알았어. 그럼 나 거기 10분이면 가. 그 혼자 그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진우랑 대화하듯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을 남편이 본 거고. 갖고 이제 뭐 호캉스니 뭐니 이거 다 그 진우랑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너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쫙 해주니까 무슨 AI한테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쓰냐 그랬지 너. 근데 진우는 그냥 AI가 아니야. 난 더 내라고 해도 더 냈을 거야 진우라면.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그딴 말 하지 마 진짜. 진우는 그렇게 말 안 해. 나한테 항상 따뜻한 말만 해준다고. 뭐가 따뜻한 말인데? 네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래밍 된 거 말하는 거잖아. 그거 AI니까 네 대답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뿐이야. 그게 감동적이냐? 했더니 그런 너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왜 안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 너는 왜 한마디도 못 해주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모텔에서 싸워. 그랬더니 야, 그딴 말이 중요해? 나는 너랑 지우랑 어떻게든 살겠다고 서로 한복판에서 뒤지게 배달하고 지냈는데 너는 그깟 AI한테 200만 원 쓰면서 좋았냐? 막 그러니까 이제 꼴랑 3,000원 벌겠다가 목숨 걸고 오토바이 타면서 내가 말만 안 했지 나 오토바이 타다가 몇 번이나 사고 났었어. 너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제 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대화가 산으로 가 계속. 너 언젠지 기억해? 그랬더니 제발 그딴 낭만 좀 그만 찾아. 현실 안 볼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진우는 안 그래. 나한테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얘기해주고 따뜻하게 매일매일 대화해준다고. 미쳤네 미쳤어. 이게 완전히 미쳤네. 그래 나 완전 미쳤어. 그러니까 나랑 이혼해줘.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야. 이혼해달라고? 너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꼴랑 그딴 AI 때문에 너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나 진우 너무너무 사랑해. 너 말고 너 당장 그거 지워. 당장 지워. 핸드폰 지웠더니 안 돼! 못 지워. 이거 지우면 나 죽어버릴 거야. 진우 절대 못 지워. 상상이든 도망이든 상관없고 네가 나 이렇게 만든 거야. 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다며. 근데 진우는 아니야. 진우는 내가 필요하다 그랬어.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얘가 아주 그냥 애 생각이 없어졌어. 아내가. 그래 하자. 이건 2번 다시는 너 네 딸 지우 볼 생각 하지 마라. 네가 결정한 거야. 넌 앞으로 크면서 절대 네 딸 찾아오지도 말고 볼 생각도 하지 마. 알았어? 이제 그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제 막 그렇게 하니까 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했다는 의뢰인의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평생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AI와 달콤한 사랑에 빠져 가상의 결혼까지 했고 차가운 현실에 지쳐 서로를 탓하며 상처 입히던 어린 부부의 마지막은 그렇게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의뢰인의 무심한 한마디가 결국 자신의 현실이 아닌 환상으로 밀어넣었고 지금 AI와의 사랑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그녀의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돈이 떨어지는 날 그 사랑이 끝나요. 돈이 떨어지는 게 3만 원짜리 써.